예, 안녕하세요. 지금 8시 반부터 와우넷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1시 반까지는 지금 시간부터 이제 11시 반까지는 유튜브 와우넷 유튜브와 동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음. 동시에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노? 예. 자, 일단 시장 지수 먼저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9시 땡 하고 시작하면서 지수를 위로 한번 위로 쳤어요. 위로 한번 친 거는 다 아시죠? 그거 하이닉스로 친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 이슈가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자사주를 이제 ADR 형태로 해외 쪽에 상장, 즉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아 밸류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종목처럼 밸류를 받아서 뭐 밸류업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자사주가 소각 형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최근에 교환사채 EB 발행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정 부분 이제 투자금 마련을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스토리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이닉스가 뭐 금산분리 완화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이제 밑에 SPC 형태로 투자회사를 두고 거기에서 투자금을 조달을 받게 되면 어쨌든 하이닉스 주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발판 어떤 지렛대 삼아서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좀 치고 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약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9시 땡 하고 뭐 한 4% 5%까지 치고 갔었는데 아이고 루크루크님은 요즘 뭐 아유 완전 떼부자 되셨겠는데 축하드리고 자 어쨌든 그게 조금 약해지면서 지수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요 애초에 예, 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죠. 제가 아까 내일 새벽 4시죠. FMC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동시 만기입니다. 물론 내일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내용인지라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점도표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는 뭐 그쵸 주지의 사실인 거고.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동시에 뭘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멀리 놓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이 놓으면 잘 안 보여서, 예, 큰일이네. 시력이 안 좋아져서 진짜 큰일이네요. 자, 어쨌든 이 점도표가 중요할 거고요. 지금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금리 인하의 그 프라버빌리티, 점도표상의 프라버빌리티 자체, 향후 예측 또 자체가 좀 완만한 금리 인하를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니까 어,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 3개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천천히 금리 인하하는. 그렇게 되면 유동성에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시장의 근간, 지금 시장 상승의 랠리의 이제 근간 중에 하나가 유동성인데 거기에 기스가 좀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데 시장이 그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춰지는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사실 있는 거고,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기조 자체만 유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인상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표를 보자면 현재로서는 내년 7월까지 금리를 2번 인하하느냐 3번 인하하느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 2분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시장이 어떤 생각을 보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내일 새벽 4시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것도 단기적인 움직임에 국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우리가 결론을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를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게 만약에 이제 운동 경기처럼 공격과 수비가 있다면 오늘은 뭐예요? 수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굳이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봐가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판단을 해도. 근데 이제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은 이미 있기는 해요. 저는 이제 단기는 모르겠어요. 단기는 저도 모르겠고. 근데 단기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극복하고 올라올 거로 사실은 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단기 조정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걸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는 굳이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 시작 전부터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이거를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게 매크로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하고 싶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수순으로 넘어가요. 그게 또 다음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자꾸 그게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출이 될 거냐 말 거냐 자꾸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FOM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일본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를 분명히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역시도. 근데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어요. 단기는 알 수가 없다고요. 단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이벤트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유동성이잖아요.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건. 그러면 오랜만에 예탁금 한번 봅시다. 예탁금을 보면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보라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라인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하고 있죠. 지금 그 라인대 있어요. 언제부터? 11월 말부터. 금액은 대략 80조 가까이 있어요. 79조 3천억이잖아요. 예, 금액은 대략 80조 가까이 이렇게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예탁금만 보는데 여기 뭐 딴 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 이게 뭐냐면요,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식형 펀드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과거에 늘어나던 것과 지금 올해 늘어가는 속도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이게 이제 올해예요. 이제 과거입니다. 이거 다. 작년에도 올라오는 속도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진짜 가팔라요. 주식형 수익증권 비율이. 이 화면 이해가 되세요? 올해 진짜 가파르다. 사실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얘도 저는 유동성에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떤 유동성의 근거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다. 뭐 고객 예탁금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간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유동성의 기스가 나는 부분, 심리적으로 기스가 날 수 있을지언정 회복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슈팅 쏘고 무관심한 게 뭐죠? 네, 슈팅 쏘고 무관심한 게 트렌드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들을 좀 볼게요. 네, 오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유튜브에 계신 분들 지금 2차 전지들 많이들 들고 계시죠? 잠깐만요. 아이고. 2차 전지들 많이 들고 계실 텐데. 2차 전지 어떤 거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냐면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 5번 한번 쳐보시고, 팔지 마십시오. 지금 좋아 보입니다. 흐름 중에 하나인 거지. 오늘 왜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설마. 예, 그냥 흐름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아침에 시간의 분위기는 오늘 또 쏘나? 약간 이런 분위기는 했거든요. 근데 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정도면 이건 언제 쏘아붙여도 또 이상하지 않은 그림 같은데요. 예. 그냥 내비 두십시오. 예, 이런 거는 그냥 내비 두시고, 여기서 2차 전지 대표 주격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간다는 전제라면, 이제 다른 쪽도 상황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전고체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애들. 자, 뭐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대장주는 에코프로고요. 뭐 에코프로 BM까지 봐줄 수 있다 치면 트레이딩보다는 피킹, 즉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파동을 노려보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 개념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럼 트레이딩도 하고 싶은데 트레이딩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트레이딩은 전고체는 이수 스페셜티, 이수화학, 레이크머티, 전고체 에코프로 머티, 리튬, 세비캠,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아셨으면 3번 이시현진 여기서 그만 얘기할게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좀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자, 그리고 바이오 잠깐 볼까요? 저는 오늘 바이오는 일동제약이 좋아 보이긴 하던데, 일동제약이 흐름이 아침부터 좋더라고요. 일동제약이. 자, 일동제약은 거의 얘기를 안 했던 바이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이것저것 기사 검색을 하다가 일동제약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 관련된 그 기전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이것저것 내용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흐름이 좋아요. 예. 제가 안 보던 종목이라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하필 때가 내가 어제 이 종목을 조금 봤는데 오늘 흐름이 좋길래 오늘 얘가 가나보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에이프릴 바이오 아직 못 샀어요. 제가 사면 얘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씨, 오늘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가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거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가 저점이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예. 39750 찍었고요. 39750 찍었고, 그리고, 오늘은 ABL 바이오 좋네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사태 때문에 같이 음봉 찍고 밀렸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오스코텍 오늘 좋고요. D&D 파마텍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와서 여기 깨졌구나. 그럼 얘는 주봉 봐야죠. 조금 더 밀려야 좋은 자리 나오겠다 얘는. D&D 파마텍 같은 회사는요, 혹시나 주봉상 기준선 오면 꼭 사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잘 노려볼 거예요. 아셨으면 1번. D&D 파마텍 같은 회사는, 얘는 대장주예요. 비만 관련돼서는. 그래서, 39,800원 샀다고요? 좋으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기준선 오면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제가 강조드렸던 패턴 중에, 최근에 뭐 토모큐브도 이 자리에서 돌린 거 다 아시죠? 토모큐브도 이 자리에서 돌렸어요. 이 앞전에 뭐였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넥밤에도 이 자리죠.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일봉상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 라면, 지금 D&D 파마텍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진짜 놓치면 안 된다. 여기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주면은 놓치지 말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요즘 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아까 보니까 IT가 아침에 하이닉스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신 쪽이 더 좋다. 통신 장비 쪽 좀 괜찮고. 어제 혹시 자람테크 다들 잘 파셨나요? 들고 계셨던 분들 혹시? 나 어제 자람테크 팔았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사실은 문자 종목 중에 손절 나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손절 나갔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손절 라인 이탈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문자를 드리기는 했어요. 혹시나. 어제 빨리 못 봐서 놓쳤다고요? 참. 예, 제가 와우 HTS에서는 푸시 알람을 드렸거든요.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있다면 차익 실현하라고 푸시 알람을 제가 어제 고점 찍을 때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어제 공급 계약 때문에 간 거고요. 거래 정지 됐었죠? 30분 동안. 요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된 게 이제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고, 거래 정지가 이때 풀릴 때 제가 풀리자마자 문자 드렸는데, 제가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얘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이런 자리 위로 안착이 돼야 그 다음 시세가 열리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돌린 이게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까지 V자로 당겨가지고 안착을 한다? 이 그림을 예측하기는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 중간에 한번 걸렸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는 당연히 호재고요. 결국은 갈 거라고는 봤는데 얘가 내년에 수주 모멘텀이 좀 많을 거예요. 자람테크 같은 거는. 하지만 밑에서 이 올라온 이 폭이 있기 때문에 3만원에서 어제 거의 한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44,000원, 5,000원 찍었잖아요, 어제. 3만원에서 단기에 50%가 올랐는데 안 부담되나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게 살아있는데.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이런 거. 흐름 자체는 좋아요. 아셨죠? 자람테크를 혹시 아직도 못 파셨다? 근데 이거는 길게 봐도 나쁜 종목이 절대 아니라서요. 편하게 보십시오. 제가 뭐 늘상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에서 밑에서 지나고 보니 저점이더라. 이 가격은 안 와요, 이제. 뭐 확언까지 못하겠고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까지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눌렸다 또 가겠죠. 저 같으면 37,000원 언저리에선 사고 싶거든요, 사실.
37,000원 언저리? 7, 8,000원? 37, 8,000원 레벨에서는 사실은 사고 싶은데, 좋아요. 내용은 좋습니다. 하여튼. 아셨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통신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가 절로 샜네요. KMW 제가 좋게 본다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 돌렸네. 그러니까 KMW가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된다. 이거 어디서 얘기했는지 제가 하도 요즘 여기저기 방송을 하니까 좀 저도 헷갈리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나? 요 믿고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여기. 이거 저 여기서 산 겁니다. 시저점에 산 거라.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된다. 저 자리가 14,6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안 깨지면 되는 상태였는데 어제까지. 오늘 장대양봉 뜨네요. 안 깨지네요 결국. 이러면 좋은 겁니다. 아 어제 얘기했어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했죠? 아무래도 개인 유튜브에서 한 것 같아. 잘 돌린 거예요. 이거 흐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단기적으로 이게 저 자체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요새 지금 조금 버릇이 잘못 들린 게 자 제가 문자반 종목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나갔던 건데 그 면면을 보면 예, 최근 것만 쭉 봐도 프로티나 82% 오르고 보름 걸렸죠? ISC 이건 보름도 채 안 걸렸는데 37% 오르고 토모큐브 이것도 한 보름 만에 55%가 올랐잖아요. 특히 이때 LNC 바이오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46%, 레인보우 26%, 유로핏 44%,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41%막 이래버리니까 솔직히 막 10% 이런 거는 눈에 성이 좀 잘 안 찰 수도 있어요. 10% 이게 너무 이게 막 30, 40, 50, 80 막 이래버리니까 슈어소프트 예, 20% 여러분 슈어소프트는 다 들고 계시죠? 아 이거는 이제 기록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가를 애초에 안 줍니다. 매도가는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 고가 수익률이에요. 근데 어차피 매도가를 제가 주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뭐 예를 들면 뭐 40% 올랐다? 그럼 20%는 먹었겠죠. 80% 올랐다? 뭐 절반만 먹자. 저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어떤 뭐 딴 것보다는 오늘 사실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 수가 적냐? 와우네 씨. 굿모닝 역전이. 여러분 슈어소프트 테크나 에코프로를 저 때문에 사서 들고 있다. 4번 한번 쳐보십시오. 슈어소프트 테크나 한번 딴 건 됐고 슈어소프트 테크나 에코프로를 가장 최근에 제가 강조한 건 그것들이니까 저 때문에 사서 지금 들고 그냥 있다. 혹은 수익을 봤다. 많이들 들고 계시지 않나요? 뭐 낼름 팔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를 낼름 팔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에코프로는 팔만한 자리 자체가 없던데 그냥 내비둬야 되던데. 슈어소프트는 좀 왔다 갔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까도 잠깐 그 공개방송 하면서도 지금 공개방송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슈어소프트 테크는요 이거 가면 많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관종에 놓고 보셔야 돼요. 이제 당분간은 계속 관종을 해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얘는 이게 왠지도 설명드렸죠. 2년 동안 못 뚫던 자리를 뚫은 거다니까요. 언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봉상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를 안 둡니까?
제가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입이 하도 간질간질거려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거는. 저희는 이제 목요일날 샀다고도 얘기 드렸죠. 같은 가격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일부는 필히 들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일부는 이거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지금 한 20% 수익 나신 것들 일부는 꼭 들고 가세요. 다 팔지 마시고. 아셨으면 3번. 매수가를 깨면은 그때 다 파십시오. 차라리. 그냥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매수가를 깨면 본전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가면 얘 많이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절반을. 절반 익절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아셨죠? 제가 많이 간다라는 기준은 전 신고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라 신고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응축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 일부는 꼭 한번 봐보십시오. 내용도 괜찮아요. 근데 아시죠? 처음에 지금 올라가는 과정인지라 좀 툭탁거릴 수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얘는 일봉상 5일선 기준으로 봐줘야 되고요. 일봉상 5일선 기준으로 좀 봐줘야 돼요. 지금은 이 자리는 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갭이 나오면 그런 자리들은 메꿔가면서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굳이 접근을 한다면 5일선 정도 접근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장중에 눌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산 것과 여기서 사는 거는 확실히 부담차가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격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가격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 7,000원이다. 8,000원이다 하면 그 자리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이기는 한데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지만 자리는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단계 쏘아붙여가지고 자리가 이게 애매해요. 심지어 볼린저 상단 위가 자꾸 저점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를 저점이 타고 그러니까 저점이 볼린저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애초에 볼린저라는 건 표준 편차라 대부분 주가는 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주봉상 볼린저를 뚫은 게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2년 만에. 근데 일봉상은 장중 저점이 볼린저를 타고 가고 있다. 그럼 이 종목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베타 대비 이 종목은 지금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참 애매하죠. 이런 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대비해서는 지금 이 종목은 거의 베스트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딴 것들 좀 봅시다. 지수는 지금 좀 내려왔어요. 거래소 살짝 마이너스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강보합. 쓰리빌리언 또 가네. 별 쓰리빌리언 별로 얘기할 것도 없다 이제. 예, 제2의 이 뭐야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저는 차트 KRX로 봅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차트를 왜 포함을 시켜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KRX로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NXT에서도 거래가 많은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봐요. 야, 이거는 NXT 거래가 8월달에 중단돼서 차트가 완전 달라 보이네. 그런 것들은 제가 바꿔가면서 봅니다. 근데 기본 원 세팅은 저는 무조건 KRX로 봐요. 오늘 들어가셨습니까? 예. 20에서 25% 비싸게 사셨는데, 뭐. 오늘 들어가셨다면, 이제, 조금 민감하게 가격 대응은 일부는 해야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3빌리언.
제가 제2의 시어스라고 했잖아요. 제2의 시어스는 딴 게 아니라 얘라고 그냥 아예 찝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9,000원 할 때 딱 2배 올랐어요. 얘는 토모큐브 이런 건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전 토모큐브가 어떻게 갈 것 같냐면요, 토모큐브 얘기 잠깐 드릴게요. 얘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좀 틈만 나면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진짜 많이 갔어요 이미. 근데 얘는 저는 얘처럼 갈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처럼 갈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토모큐브. 토모큐브는 기회가 될 때는 꼭 사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2의 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10년 동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는 아주 내용이 좋다라고 보는데, 토모큐브 지금은 좀 올라 있어요. 조금 더 또 쉬어야지.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미. 이것도 수익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좀 많이 얘기했어요. 요때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얘기했던 걸로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얘는 갈 때가 됐는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처럼 갈 것 같은데, 이제는 쉬어야지. 근데 또 고점 뚫었는데. 자, 토모큐브를 중장기로 좋게 보는 건요, 이제 특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가노이드는 오가노이드 특화라 좀 다르다고 봐요. 오가노이드도 근데 지금 자리는, 얘가 차라리 지금은 나쁘지 않더라고. 얘는 4만원 밑에는 괜찮거든요. 오늘 4만원 밑에 좋네. 이거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제 빠질 때도 제가 4만원 밑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미 39775 이렇게 찍었네요. 약간 에이프릴처럼 찍었네. 얘도 39750 찍었네. 토모 30% 드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본듯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은요, 결국은 시장이 또 받쳐줘야 되거든요. 좀 수익이 쑥쑥쑥 계속 나려면 시장이 또 조금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 FMC도 있고 동시만기 있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일본 금리 결정이 있고, 이거는 엔캐리와 이슈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 주는 뭐죠?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폐장입니다. 폐장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죠? CES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테이블이 흘러갈 거거든요. 일단 이번 주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주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게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다음 주는 주 후반에 있어요. 그 주 후반. 그럼 일단 요 파고를 한번 넘어가면 마지막 관문이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요 파고를 넘어가면, 요 파고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조금 이슈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슈가 좀 소멸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전 이때부터 장 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요때부터. 요때부터 조금 또 장이 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조금 이제 약간은 힘을 빼고 저는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여기는 이제 공격적으로. 근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러한데, 이제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하시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12월 초부터 요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얘는 11월 달은 반등을 잘 못했어요. 12월 달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코스닥인데요. 얘는 거꾸로 12월 들어서 이러고 있고요. 얘는 11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었죠. 신기하게 요 양대 지수가 움직임이 좀 뭔가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근데 코스닥의 이 위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커비드 핸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요 핸들, 요 쉬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그거다 그냥 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결론은 이제 어떤 그 움직임을 보고 파악을 하시려면, 이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움직임을 보고 파악을 하시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세야 돼요. 네. 지금은 또 아니지. 12월 현재 12월은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더 세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이 흐름은 약간 이제 단기 키 맞추기예요. 단기 키 맞추기. 무슨 키 맞추기? 11월 말에 코스닥만 갔으니까 그거 단기 키 맞추기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시장이 센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이 진짜 쓸 때는 메인이 되는 그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고점을 뚫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게 센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지금은 뭐다? 코스피가 약간 단기 키 맞추기 하고 있다. 메인은 뭐다? 11월 말부터 시작됐던 코스닥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언제? 코스닥이 치고 갈 때. 라는 거죠. 그 흐름이 요 이번 주 이슈와 다음 주 이슈 사이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전초전 성격의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연속성은 전 이때부터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을 다 넘어가는 구간이니까요. 이게 시장 저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 나쁘지 않고 뭐 좋긴 하나,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느꼈던 이 이질감이 이런 이질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냥저냥 보면서 다다음 주부터는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슈로 봤을 때는 내부 동력은 정책이죠. 뭐 오늘부터 그 뭡니까?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원래 12월 중순 얘기가 나왔는데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이 금리는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FOMC, 그리고 최근에 계속 뉴스에서 그 키워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이슈와 맞물리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썩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변동성 요인은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고, 굳이 그거를 내가 급하고는 일단 계산을 하면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황 얘기를 요새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여기 유튜브에 계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시황 얼마나
지금까지 다 맞춰왔는지. 8월 달부터 시황은 거진 다 맞췄을걸요? 뭐 100%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90%는 최소한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바는 저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바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게 제가 이거 아까 와운의 공개 방송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저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너무 쫄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저 위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 자리에 오면 살 겁니다. 나는 이 자리로 오면 살 거예요. 뭐 빠지든 말든 살 겁니다. 어차피 올라올 게 뻔하니까요. 맨날 이래놓고 정작 이때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더 흐름 보고 매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이때 계속 저 밑에다가 박스 이렇게 딱 그려놓고 줄 딱 그어놓고 나 여기 오면 살 거라고. 물리든 말든 사면 먹는 자리.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때 이슈에 결국 현혹이 된 건데 실적이 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실적이 더 한 단계 안 좋아서 저도 약간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 기억하시죠? 근데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저점 나왔다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 설명했었죠. 바로 요 자리하고요. 요 자리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저점은 나왔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냥 저점은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얘가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차트가 아니라서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갔다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밀렸다가 이 추세를 살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요거는 좀 지켜봐야죠. 그쵸? 어쨌든 저점 나왔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바 글로벌은. 그러니까 이제 달바 글로벌 이때 사셨어요? 예. 어쨌든 저의 말 때문에 산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의 말 때문에 어쨌든 산 거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못 샀습니다. 쫄아가지고. 그래요. 달바는 저점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달바를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단기로 이런 자리 걸려요. 여기 갭 나온 자리 있죠. 이게 이럴 순 있거든요. 단기로 지금 올라오는 이 패턴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 걸릴 겁니다. 아마. 여기 갭 나온 자리. 이게 밀었다가 가든 뭐 하러 가든 여기는 주요 저항입니다. 아셨죠? 이제 본전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이때 사셨나? 여튼 저점은 나온 것 같다. 이번에. 자,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경제 굿모닝 작전 1087분 1100분가량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고, 지금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569분이 현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총 1600, 1700분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개별 종목 상담 안 됩니다. 1600, 1700분이 보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예전에 계속 매일매일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벤트는 이겁니다. 문자반 25만원짜리 한 달에 25만원 최저가 패키지 상품입니다.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는 상품이고, 상품이고, 매일 유튜브 30분 리딩 이건 뭐냐면,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참고로 오늘은 쉽니다. 참고로 오늘은 하루 쉬는데요. 이제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최소한 최근 일주일 동안 나갔던 종목들은 다 설명을 드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축하드립니다. 저 못 샀어요 아직.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는 요 이제 혜택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10월 달에 한번 했고 11월에는 안 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연말에 핵심으로 봐야 될 유망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탑다운 형태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종목 정도 추려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내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도 이제 다시 보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영상이 업로드 되면 제가 알림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자 서비스와 요 VOD 연말 핵심 유망주 10선을 같이 이제 보시는 상품이고요.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고 3490-4533입니다. 참고로 요 VOD 다시 보기 혜택이 들어가 있는 이 가격의 혜택은 오늘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홍보 좀 합시다. 자꾸 에이프릴 에이프릴 뭐 얼만데요? 예, 제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린 종목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저 아직 못 샀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얼마입니까 대체? 얼마야? 에이프릴 얼마야? 잠깐만요. 보고 좀. 아이씨, 많이 올랐네 오늘. 민영종님 많이 올랐네요. 2,000원 정도는 먹고 계시겠네.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5%는 먹고 계시겠네요. 그쵸? 아이씨, 많이 올라버렸네. 요 023490453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자반 나갔던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 것까지 해서 추려놓은 겁니다.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하루에 하나씩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거고, 이제 수익률은 이 종목 매수가에서 매수 평단에서 고점까지 갔던 수익률입니다. 이걸 다 먹었다라고 얘기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 정도까지 시세를 줬으면, 예를 들면 뭐 80% 시세 줬으면, 50% 시세 줬으면, 30% 줬으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먹은 것도 있고 적게 먹은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 덕분이면 좀 가입을 일단 하시고 제 덕분이면 가입을 일단 하시죠. 예, 25만원보단 많이 드셨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로. 맞습니다. 아, 그리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기타 문의는 1599-0700 고객센터거든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와우넷 무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와우넷 무료 가입을 하고 나서 회원정보 수정을 들어가서 문자 수신을 꼭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문자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팸 해지를 통신사에 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십시오. 가끔 그런 거 스팸 걸려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서 문자가 나가는 경로는 제가 이제 와우넷에서 문자를 쏘면 와우넷에서 스팸 걸려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가 못 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매도가를 주지는 않지만 제가 매일 30분 동안 유튜브에서 리딩을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최근 나갔던 문자 종목들, 뭐 최근 일주일 종목이면 5개일 거 아닙니까? 얘네들 위주로 설명을 계속 드려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저는 딴 것보다 중요한 건, 자, 슈어소프트가 예를 들면 5,600원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뭐냐면, 얘는 현재가, 얘는 비중 축소 가격, 얘는 손절 가격이거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손절가를 드립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1차적인 가격을 먼저 드리고요. 얘는 깨지면 진짜 안 된다. 2차적인 손절가까지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분할로 하면 되겠죠. 1차 가격을 이탈을 하면 절반 손절을 하고, 밑에 가격도 이탈하면 다 손절을 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예.
손절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수익이야 뭐 이제 각자 양껏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40%, 50%, 80% 올라가면 60% 올라가면 양껏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다. 혹은 길게 들고 가도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좀 종목이 안정적이면서 천천히 간다. 뭐 이 종목은 좀 분할 매매가 필요하다. 움직임이 좀 터프하다.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있다.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셨죠? 유튜브 예. 요 매일 진행하는 제 개인 채널 유튜브에서 제 개인 채널 제 이름 치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구독하시고 매일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라 오늘만 안 합니다. 이따 안내 문자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무난무난하게 조금씩 내려왔네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얘기했었나? 제가 현방에서만 했나? 종합반은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종합반은 근데 종합반은 지금 비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 안내 문자 나갈 건데요. 문자분들한테는 종합반은 기본적인 가격이 88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고 대신 이제 문자반이든 뭐든 제 회원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는 이벤트를 해요. 이제 오늘 할 건데 종합반은 일단 단기 공략주 매매하고요. 네? 단기 공략주 매매하고 아까 문자반 종목들 있죠? 다 같이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반은 단기로 매매할 게 사실 많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있고요. 단기 공략주 따로 있고 단기 공략주는 최대 맥스 5개인데 지금 한두 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3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2-3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제 중장기 종목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뭐 일부 매매하고 뭐 이런 것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제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은 중장기 종목은 대부분 예전 분들이 가격적으로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중장기 종목은.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그리고 개수 제한을 제가 둬서 추가로 중장기로 볼 만한 거를 리딩을 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에코프로랑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앞선에는 삼양일식캠을 제가 중장기로 좀 보고 들어갔다가 익절을 하고 그건 나왔고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산 건 에코프로 그리고 계속 좀 매매를 조금 그래도 붙이고 있는 게 에이프릴바이오. 그러니까 에이프릴바이오는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팔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그 종목은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에이프릴바이오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아이씨 많이 올랐네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에이프릴바이오는 딱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제가 이때 얘기 드리고 이때인가? 저는 이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다시 얘기 드리고 매수하고 이땐가 팔았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때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날 팔았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 앞전에도 매매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매매한 것만 생각해보면 최근 한 달 반 동안 이건 3번 저희는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사야 된다고요. 이거 다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 먹고 팔고 조금 더 밑에서 다시 샀고요. 요거 먹고 팔고 더 밑에서 샀고 요거 먹고 팔고 아직 그 밑에에요. 43,500원이니까 다 팔았거든요. 지금 41,800원이니까. 예, 맞아요. 저 정확하게 이거 제 마음속에서는 39에서 40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4만원 깨지면 봐도 된다고 한 거예요. 저는 3구에서 40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공개 방송도 하고 있고 이러저런 이유로 조금만 더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샀어요. 근데 살만한 자리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밑에 있을 때 맨날 뭐라고 했냐, 시총 1조는 갈 거다. 이날이 1조 간 날입니다. 아, 이날 제가 1조 넘어갈 때 판 거예요. 한번.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에프리바이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JS 잠깐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것도 저희 문자반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11,000원 할 때, 11,000원 할 때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 문자반으로 나갔던 종목인데, 이때인 것 같아. 이게 하루 빠졌다가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종목은 여기가 단기 저항이라고 했고요. 와우 HTS로 이거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지금 문자반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12월 유망주 10선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쓰고 계시는데 나 유망주 10선 받고 싶은데,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결제를 하면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 있을 거고 유망주 10선도 받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우 HTS 패키지가 사실 더 좋기도 해요. 제가 귀찮아서 그렇지. 제가 거기서 멘트를 계속 드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와우 HT에서는 드렸고요. 그럼 얘는 뭡니까? 저항 뚫고 지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저항 뚫고 지지로 바뀌었죠. 원래 저항 자리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된다면서요. 딱 그 케이스잖아요. 수급도 좋아요. 이거 기관이 맨날 사. 얘가 뭐 한다고 했죠? 핸드백 ODM 핸드백 회사인데, 핸드백 ODM 그냥 핸드백 회사인데, 얘는 제가 매도 가격을 왜 안 주기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매도 가격을 주는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두 가지예요. 매도 가격을 제가 안 주기 시작을 한 이유가, 하나, 정의원방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둘, 매도 가격을 내가 주기 시작하면 80%, 90%, 60% 이거 못 먹는다. 이거 먹기 쉽지 않을걸요? 제가 매도 가격을 주기 시작하면? 왜?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10%만 수익이 나도요,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요. 왜? 빠지면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난 너무 갈 것 같아. 20%, 30%. 이게 50% 이상 먹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아예 대놓고 이번에 에코프로처럼 이번에 에코프로처럼 난 이거 진짜 안 팔 건데 이렇게 아예 맘먹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매도가를 절반 정도는 10% 먹으면 팔으라니까요. 그러면은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아니 하루에 한 종목씩 계속 나아간단 말이죠. 주가가 바로바로 안 가면 종목이 쌓일 거예요. 그쵸? 주가가 사자마자 안 가면 종목이 한 달 있으면 20개가 쌓이고, 두 달이 있으면 한 50개가 쌓일 거라고요. 다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들고 있을 수가 애초에 없어요. 그러면 차익을 해야 돼.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니까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가야지. 뭐 방법이 없죠. 그거 말고는. 자, JS 잠깐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고 좀 다른 거 설명 좀 드릴게요. JS 코퍼레이션은 여튼 흐름이 되게 좋은데, 얘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몇 개가 있죠. 예, 같이 봐야 되는 종목 뭐가 있냐? 뭐가 있죠? 제가 이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것도 오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GS PNL 이러고 있네요. 얘도 자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GS PNL.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부 TND가 있습니다. 얘도 자리 나쁘지 않죠. 그럼 얘네는 다 뭐하는 애들? 호텔 회사들이고 다 한일령 관련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일령이 굳이 아니어도 이쪽이 지금 매출이 꽤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관광 이쪽이 인바운드 관광 숙박 이쪽이 지금 좋아요. 업황이. 그래서 서부 TND, GS PNL은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둘 다 아직 살아있고, 근데 제가 제일 선호했던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었다. 왜? 그 당시에 한 달 전에는 얘는 바닥에 있었고요. 서부 TND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올라갔어. 그래서 저는 얘도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얘를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그러니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한 번씩 치는 종목이 있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있고, 이제 다 내용들이 있죠. 그 회사들만의 고유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가총액 아싸리 엄청 큰 애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시세가 부진한 게 티움바이오거든요. 얘가 제일 시세가 부진해요. 근데 얘는 지금 시세가 부진한 이유가 오버행이라고 일단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오버행. 잠깐만, 근데 얘는 행사가가 좀 그런데? 얘가 아무튼 오버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버행 이슈 끝나면 주가가 갈 거예요, 얘는. 그리고 참고로 요 10월달 하고 7월인가? 요때하고 요때 대표이사가 콜옵션으로 그 기존에 발행했던 사채를 사갈 수 있는 만큼 다 되사갔어요. 그 말은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사채 가격도 아마 5천원대 중후반일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가격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주가가 6천원이면 부담 없죠. 문제는 아직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왔다 갔다는 할 건데, 근데 이거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단기 수급 이슈로 주가가 못 간다. 그럼 그 이슈 조만간 해소되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슈는 이제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나올 수가 있는 이슈고, 늦으면 내년 초? 뭐 이 정도 봐야 되는 이슈죠. 괜찮습니다. 시총이 작아서. 시총 얼마지? 요즘 시총 적은 게 더 안 가는 경향은 있는데 2천억도 안 돼요. 1,700억. 요즘 시총 적은 것 중엔 얘가 조금 좋거든요. 나이백. 이것도 많이 올랐네. 근데 이제 얘도 원래 시총이 작았는데 이제 5천억 됐네요. 예, 나이백 제가 이때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문자반 저녁에 VOD 볼 수 있냐고요? 예, 오늘 저녁일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녁에 예,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 얘기 드린 건데 이거. 제가 나이백 이때 아니다. 8월 아니다. 이때다. 그럼 9월이 이때겠네. 제가 8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거 9월 달에 얘기 드린 거라고요. 나이백. 기억하시면 1번. 제가 나이백은 유튜브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9월 달에. 근데 이때는 시총이 그렇게 안 컸어요. 2천억대였어, 이때는. 이때는 2천억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5천억대가 돼버렸네. 이때는 2천억대요. 지금은 5천억대. 와우 HTS 사용법이요? 네, 1번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9월달 일은 잘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시간이 좀 돼서. 3개월 됐으니까. 와우 HTS 깔고요. 와우 HTS를 깔면 제 푸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푸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와우치에서 한번 켜봅시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켜볼게요. 예, 브레이님, 3230님, 라일랑님, 다시 뜨는 데님, 구플러스님,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입을 하셨네. 지금 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루크루크님은 내부 사정을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이게 이제 와우 HTS거든요. 여기 보면 파트너 누르면 제 이름 나오고, 여기에 파트너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푸시 알람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모바일도 설치가 가능해요.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이제 데스크탑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와우 HTS의 순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오늘 종합포착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삼양컴텍, IT젠 글로벌, 일동제약, 자화전자, 제형솔루텍. 수급포착 종목 이렇게 엔젝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네. ABL 바이오도 있고. 차트 포착 종목 이렇게 또 쭉 나오고요. 실적 포착 종목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KMW 있네요. 얘가 얘는 실적 안 좋은데 왜 이거 뭘 기준으로 포착을 한 거야? 얘 적자잖아. 왜 뭘 기준이지? 여튼 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게 있고, 이게 검색기, 제 검색기인데요. 이거는 제 검색기가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조금은 다른데 그 기본적인 기능은 또 동일해서 이게 나오는 종목이 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오늘은 아침에 제형솔루텍 포착했네요. IT젠 글로벌하고 다 잘 갔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9시 1분에 포착했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 봤어요. 9시 1분에. 그게 다루기 쉽지 않죠. 이거 많이 오른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다니까요. 제 원래 로직하고 좀 달라서 기간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수정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네. 근데 지금 기능도 나쁘진 않아서 저도 그냥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30분 봉상 해놓고 막 이런 거를 얘네가 일봉으로 했는지 뭔지 뭐 그런 지금 시간 디케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브리핑은 제가 지금 이제 파트너 브리핑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브리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어제 나갔던 내용들인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문자만 보지만 와우 HTS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걸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3빌리언은 9,000원에 샀던 9,500원에 샀던 거라. 예, 그리고 이게 한 달 정도 걸렸죠. 최근 추천주가 다 연일 급등하다가 요즘은 조금씩 정체가 되어 있고, 그다음 자람테크 또 급등해가지고 안내 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여기 증시 전광판도 있어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여기 증시 전광판 이렇게 종목들 나옵니다. 오늘 센 거 한눈에 볼 수는 있죠. 이런 거 보면. 그쵸? 오늘 센 종목. 동해안고속은 오늘도 가나 보네. 근데 이제 종목들의 면면이 조금 그렇긴 하다, 오늘. 그러니까 신규 상장 중입니다. 페스카로. 동문한테 한번 봅시다, 일단. 아무튼 끌게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켜놓으니까. 자람테크 잘 파셨구나. 다행이네요.
근데 자람테크는 밑에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단기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살짝 쉬는 정도다. 아, 문자방, 그러니까 와우 HTS는 66만원 다른 상품이 있어요. 물론 이제 2달 동안 문자를 받는 건데, 일단 문자방 그 25만원 상품 가입을 일단 하셨으면, 일단은 문자방 이용하시면서 제가 그 정혜원 방에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문자를 오늘 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그 루트를 문자를 드릴 테니까 이게 외부 공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를 또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최대한 어차피 하실 거면 싸게 하라고 제가 그런 루트를 자꾸 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또 종목들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전지에서는 오늘은 강원에너지가 아까 10몇 프로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아, 이 뉴스가 나왔구나. 최대 공급처 강원에너지 삼성 SDI ESS 2조 수주, 즉 ESS로 갔다는 얘기네. 부르면 ESS 어디다 넣어놓은 거야? 여기다 넣어놨나? ESS 주식들이 얘네들이거든요. 내가 제일 좋게 보는 게 오늘 제일 안 좋다. 이렌텍. 근데 이렌텍은 차트 이뻐요. 이렌텍 이게 세게 못 가서 그렇지. 차트는 계속 이렇게 우상이 하나는 이쁜 차트고. 그리고 유니테크노가 오늘 갔네요. 이건 너무 개별주. 그리고 한중 NCS도 요즘 움직임 좋아요. 네, 이것도 움직임 좋고. 예. 예, 저런 종목들이 ESS 관련주들인데 ESS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2차전지가 제가 2차전지는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2차전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를 보면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최근 한 3개월 전부터거든요. 제가 3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난 2차전지를 원래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점은 나온 것 같다. 저점은 나온 것 같고 이제 2차전지 보기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슈팅이 나왔었어요. 몇 달 전에. 한 2달 됐나? 그리고 이제 쉴 때 제가 자리를 꼭 잡아드린다고 했고 그래도 나름 저점은 잡아드린 것 같아요. 저점이 이미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2주 전부터 했어요. 2차전지는 대표주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저점이 이미 나왔다. 피보나치로. 근데 2차전지가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자 리마인드 좀 해보시면 리튬이 먼저 움직여요. 정확하게는 탄산 리튬 선물. 그러니까 일종의 광물 이슈인데요. 아무튼 리튬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동 때는 여기서 이제 대표주인 에코프로 BM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동도 처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탄산 리튬 선물이 52주 신고가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파동은 어떻게 슈팅이 나왔죠? 이때는 ESS 스토리였다고요. 근데 이때는 첫 번째 파동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이제 5월에서 8월달 올라간 그 파동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때 아마 LNF가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면서 파동이 끝났어요. 그 두 번째 파동에서는 ESS로 가다가 이때가 이제 관세 협상. 그래서 이제 대중국 대비 ESS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 이게 좀 컸어요. 그리고 이때 결정타가 하나 있죠. 엔캠 이슈.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첫 번째 파동이 이랬고, 두 번째 파동이 이랬다고요. 그럼 지금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며. 그럼 이슈가 뭘까, 과연? 딱 과정이 딱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쭉 올라가고 빠지는 과정. 근데 이게 내용 자체만 보면요. 이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셌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가 예전에 2차 전지가 날아갔을 때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그 스토리 가지고 가는 거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냥 순수 2차 전지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스토리가 어디로 붙어야 되냐면 AI로 붙어야 돼요. 로봇도 결국 AI인 거고. 근데 ESS는 AI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니까 잘 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파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스토리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ESS랑 로봇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 가는지에 따라 시세가 다를 것 같아요. ESS 로봇, 저는 약간 요 스토리로 갈 것 같거든요, 사실. ESS 로봇 스토리로 2차 전지 땡길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스토리까지, 로봇 내러티브까지 2차 전지랑 엮기 시작하면 이때는 올라올 때 꼭 팔아야 돼요. 저는 더 붙일만한 강력한 재료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다시 실적이 좋아진 캐즘이 돌파, 그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AI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피지컬 AI의 최종 종착지라고 할 수 있나? 로봇 내러티브가 붙으면 시세가 셀 텐데, 로봇 내러티브가 붙으면 더 셀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내러티브는 없다, 지금.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아이고. 예전에 2차 전지 물리신 분들 사실 많잖아요.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2차 전지 아니면 소부장이라고요. 근데 예전에 물리신 분도 이번에 조금 세게 올라오면 손실이 정말 많이 줄 거거든요. 하여튼 진짜 팔기 싫은데 최소한 절반은 무조건 파시고, 저는 다 팔으라고 사실은 하고 싶기는 해요. 이번에 올라올 때. 아셨죠? 이번에 올라올 때 꼭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가능성이 일단 열려있다라고 봐서 2차 전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같이 대장주를 잡았으면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확연히 이제는 꺾였는데 할 때쯤에 팔면 됩니다. 그 시점은 아마 11선. 에코프로 기준, 즉 대장주 얘기하는 겁니다. 11선 탄력. 단기 탄력은 여러분, 단기 탄력은 5일선이 만들어가지만 어떤 시세의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파동의 종착지 11선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눌림자리 노릴 때 11선 기준선 이거 두 개 보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주봉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 근간에서 설명드린 종목들 꽤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이미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꽤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일단 지금 11시 20분인데 오늘 방송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11시 반까지 이제 공개 방송. 아까 이제 8시 20분부터 제가 20분부터 켜놨어요. 그래서
한 40여 분부터 보통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간은 딱 요 굿모닝 작전하고 동시 송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11시 반에 요 굿모닝 작전 끝나면 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서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숨은 쉬어야죠. 밥도 먹고. 점심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또 오후 공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방송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문자반으로 일단 안내가 나갈게요. 오늘 하루만 제 개인 유튜브 하루만 쉬고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갖고 1시 반부터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이제 장 마감까지 이제 이때는 회원 방송을 정회원이라고 해야겠다. 정회원 방송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 타임테이블은 이렇습니다. 문자반은 문자로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내시는 방입니다. 문자반은 문자가 나간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요. 아무거나 한번 쳐볼까요? 아까 쳐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오가노이드 밑에서 샀어야 되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어소프트테크.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 게 문자 반이고요. 이거 뭐야? 이거는 제가 지금 에픽펜이 같이 캡처가 돼버렸네. 이제 12월 4일 슈어소프트테크 종목 코드 매수가 5,500에서 5,700원 사이, 단기 손절가 비중 축소하는 가격 5,200원 이탈 시, 중기 손절가 전량 매도해야 되는 가격 4,800원 이탈. 내용은 디지털 트윈 사업 본격화로 SDB 스마트카 시장 진입 통한 성장 기대감, 현대차가 2대 주주로 현대차그룹 미래산업 확대의 최대 수혜주. 12월 4일 1시 34분 12월 4일 1시 34분이면 이때입니다. 예, 요때 이제 문자가 나가는 거고요. 5,600원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5,500원에서 700원 사이겠죠. 예, 요때 이제 문자가 나갔고, 이건 5분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는 거고요. 분할로. 주가는 위치가 바뀌네. 예. 주가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죠. 다음날 5,520원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매수 하단까지. 또 내려왔네. 또 올라왔네. 이제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진행 중이죠. 이렇게 하는 게 문자 반입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 나가야 장이 좋든 안 좋든.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1시 반에 나갔잖아요. 제가 오후에 보낼 때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가끔 오전에도 보내고 가끔 장 시작 전에도 보냅니다. 아셨죠? 자, 24분인데 에코프로나 좀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에코프로 15만원, 여러분. 에코프로 15만원 갑시다. 갈 것 같아, 15만원 정도는. 벌써 12만원이네요, 사실. 보니까. 뭐 15만원이면 하루 그때 가면 가는 가격이네? 야, 로봇까지 붙으면 사실 더 가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근데 15만원 가면 다 팔 겁니다, 진짜로. 그 정도면 깔끔하게 팔아야지. 15만원. 우진 오늘 좋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원전주 중에 제일 좋은 주식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그저께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저의 원전주 탑핑 뭐라고 했죠? 우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내용이 제일 좋다니까요. 원전 살 거면 우진을 사야 돼요. 물론 이제 원래 시장이 인정하는 대장주는 두 개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인데 제가 보는 대장주는 우진이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건 태웅이에요. 태웅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내용이나 모든 게 제일 대장주로서 갖추고 있는 회사는 우진. 왜냐면 얘가 실적이 좋고, 그 실적이 늘어난 그 품목 자체가 국내에선 얘네만 만드는 품목이라서, 이게 그 이 좋아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현재까지 좋아진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요. 이거 신고가예요. 이거 월봉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신고가인데 밸류에이션 되고, 여기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내러티브, AI 내러티브도 있고, 또 신고가 가겠죠. 우진이 아무튼 제일 좋아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너무 따라가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좋긴 좋습니다. 우진은 잘 보시고 내용이 되니까. 자, 이제 27분인데 조금 보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어떻게 됐는데요? 나우로보틱스 좋아요. 근데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유로핏도 조금 궁금한데, 딱 요 자리에 지금 있는 게 최근에 저희 매매했던 것 중에 AI 바이오에서 지금 딱 눌림목 자리에 있는 게 뭐다? 유로핏. 근데 여기는 안 깨져야 돼요. 아이고, 여기는 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4만원 밑에는 볼만하다. 오늘 4만원 밑에 찍고 사실 올라왔거든요. 얘도 여기는 안 깨져야겠죠. 이런 게 이제 눌림목이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나우 로보틱스. 얘는 이제 그런 식의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이게 선이 막 그어져 있죠. 지지라인 어디? 이런 데가 지지라인인 거. 그러니까 이 추세, 이 올라오는 추세, 여기 기준선, 여기가 다 지지라인이에요. 이 레벨이.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여기 막 윗골이 달았던 지점 괜찮아요. 근데 얘가 탄력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된다? 여기 뚫어야 돼요. 여기 뚫으면 근데 좀 세게 탄력을 받을 거고, 그럴 만한 재료가 있냐? 예. 해외 수출 만한 재료가 어디 있어요? 최근에 리크 솔루션이 물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기는 한데, 얘가 여기서 시세가 터진 이유가 뭔데요? 걔네랑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시세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엔젤은 내용은 좀 약한데 얘는 주봉이 이뻐요. 주봉이 이뻐요. 주봉이 한 1년 반 끼었어요. 1년 반. 그럼 얘는 어디가 뚫려야 돼요? 여기가 뚫리면 시세가 나죠. 여기 뚫리면 여기까지는 금방 갈걸요?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는 금방 가요. 문제는 여기를 언제 뚫느냐지. 이건 오래 기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래 긴 쪽에서는 뭐가 좋아 보인다? 슈어소프트 테크. 전 이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얘는 더 오래 기었고 얘는 막 뚫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요 유튜브 굿모닝 작전은 또 내일 뵙도록 하고, 이제 공개 방송은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 이따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